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갔더니 집안이 발칵 뒤집어져 있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올케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거든요.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우리가 안 갖고 싶어서 안 갖는 게 아니잖아요. 저 회사 그만두고 시험관까지 하고 있는 거 알면서 왜 그러세요? 딱 봐도 우리 아들은 아무 이상 없는데 이게 다 네가 부실해서 그런 거야. 너만 아니었으면 벌써 손주 봤을 거다. 둘 다 아무 이상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근데 얘가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질러대고 있어. 네 성격이 이따위로 뭐 같으니까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어디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빽빽 소리를 질러대고 있어. 어머님이 이렇게 억지 부리지 않았으면 저도 안 그랬겠죠. 계속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대시니까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너 지금 막 나가자는 거냐? 네가 그따위로 하면 내가 우리 아들 데리고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가 금방이라도 올케에게 달려들 기세였기에 제가 급히 엄마를 말렸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만 좀 해. 너도 지금 제가 하는 거 봤지? 제가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라니까. 너 그러다가 곧 내 뺨도 올려 붙이겠다. 엄마가 잔뜩 비아냥거리며 다시 올케 성질을 긁고 있었기에 제가 엄마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만하라니까. 진짜 왜 이래? 넌 제가 하는 거 다 봤으면서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넌 엄마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딸이 돼서 지금 누구 편이야? 엄마, 가족끼리 편이 어딨어? 그리고 올케도 그만 가봐.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올케가 백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암튼 싸가지하고는 쟤 하는지 봐봐라. 성격이 저렇게 드세니까 우리 아들이 기나 펴고 살겠어. 올해까지 임신만 안 돼봐. 내가 우리 아들 데리고 와버릴라니까. 엄마, 제발 부탁인데 정도껏 좀 해.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정민이를 엄마가 왜 데리고 와? 엄마가 이러니까 올케가 더 바득바득 대드는 거 아니야. 엄마가 단단히 착각하는 게 있는데 엄마가 데리고 온다고 정민이가 따라오긴 한데 대체 결혼한 아들한테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야? 엄마 그거 병이야, 병.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지라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는데요. 병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엄마가 다시 불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병? 엄마 편은 못 들망정? 뭐가 어쩌고 어째? 병! 네 엄마 몹쓸병 걸려서 아주 좋겠다 좋겠어. 엄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집은 동생 부부가 결혼을 한 뒤로 조용할 날이 없었는데요. 엄마와 올케가 만나기만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다퉜습니다. 엄마 못지않게 올케도 한 성격 하다 보니 절대 참고만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봐야 했던 가족들은 멀미가 날 지경이었어요. 물론 대부분의 원인 제공자는 엄마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무 이유 없이 올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엄마가 대놓고 올케를 힘들게 했거든요. 그 와중에 3년이 넘게 동생 부부가 임신을 못하고 있자 엄마가 대놓고 올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두 사람 다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엄마는 마치 올케에게 이상이 있어서 임신이 안 되는 것 마냥 그렇게나 몰아붙였습니다. 어느 날 병원을 다녀온 동생과 올케를 불러서 엄마가 물었어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어? 병원에서는 둘 다 이상 없으니까 차분히 기다려보자고 하더라고. 오늘 가서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10년 넘게 임신이 안 돼서 병원 다니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더라고. 근데 우리는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곧 생기겠지 뭐. 동생이 나름 올케를 방어해주기 위해 눈치 보며 말을 꺼냈는데요. 엄마가 버럭한 채 외쳤습니다. 얘가 뭔 소리라는 거야? 3년씩이나 임신이 안 됐는데 그게 왜 별게 아니야. 에이, 10년씩이나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린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오늘은 내가 의사한테 혼나고 왔어. 네가 혼나긴 왜 혼나? 사실 회사 회식 때문에 내가 술도 자주 마시고 그랬거든. 이 사람은 엄청 노력하는데 남편이 그러면 되겠냐고 의사가 막 혼내더라고. 이 사람 볼 면목이 없지 뭐. 라며 동생이 올케 눈치를 보고 있었기에 저도 동생을 거들었습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그 술 먹는 게 엄청 안 좋다고 하던데 정신을 못 차렸구만.
올케는 회사까지 관두고 운동이다 식이요법이다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네가 그러고 다니면 올케 심정이 어떻겠어?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아라. 내가 너 같은 남편 만날까 봐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긴 하지.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긴 하더라고. 앞으로는 정말 노력해보려고. 동생이 고맙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는데요. 엄마가 콧웃음을 치며 비꼬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내내 쳐놀고 있는데 그 정도도 못하겠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왜? 내가 못할 말 했어? 우리 아들이 술을 괜히 먹겠냐고. 혼자 돈 벌어서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힘들면 술을 먹겠어. 거기다 네가 술을 먹고 싶어서 먹는 것도 아니고 회사 상사 눈치 보여서 술자리에서 안 먹을 순 없고 억지로 먹는 거 아니야. 그럴수록 집에서 내조를 잘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네 몰골이 그 모양이지. 엄마, 내 얼굴이 뭐가 어떻다고 그런 소리를 해. 동생이 엄마에게 버럭했지만 엄마가 여전히 비꼬아서 말했어요. 집에서 쳐놀면서 밥은 제대로 해주고 있는 거 맞냐? 당연하죠. 매일 아침 저녁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얼굴이 왜 저 모양이야? 혹시 아침 내내 처자는 거 아니니? 어머님, 제가 참 이상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 사람 결혼 전에 아침밥 안 먹고 다녔다면서요. 그래서 아침밥 차려줘도 먹고 나면 엄청 거북하다고 하거든요. 뭐? 너 지금 그 말뜻이 뭐냐? 그런데도 저는 매일같이 아침상 차려주는데 얼굴이 안 좋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엄마가 도끼 눈을 한 채 올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동생과 제가 혼비백산했고 급히 엄마를 말렸습니다. 엄마, 올케 말이 틀린 게 없긴 하지. 사실 지금도 우리는 아침밥 안 먹잖아. 그래서 나도 아침밥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그렇더라고. 제 말에 엄마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에도 엄마는 올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를 했지만 올케 역시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말발에서 엄마가 훨씬 밀리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가 친구와 점집에 다녀온 뒤 동생과 올케를 불렀지만 이미 엄마의 성격을 알았던지라 올케는 오지 않고 동생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왜 너 혼자 온 거야? 그 사람 와봤자 엄마가 잔소리밖에 더 하겠어. 그래서 그냥 나 혼자 간다고 했어. 내가 딱 봐도 그 여우 같은 게 시킨 거구만. 암튼 임신도 못하는 게 남편 꼬드기는 데는 1등이라니까. 엄마, 그만 좀 해. 병원에서 우리 둘 다 이상이 없다고 했다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도 마. 내가 오늘 보살님한테 들어보니까 너한텐 아무 문제가 없다잖아. 근데 며느리가 전생의 여포 때문에 임신이 안 된다고 했단 말이야. 한마디로 며느리 앞으로 자식이 없는 팔자라는 말이야. 그니까 니들 빨리 헤어져야겠다. 니 처 어포 때문에 네가 자식 없이 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동생에게 말을 했는데요. 동생이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가 점쟁이 말 듣고 아들을 이혼시키려고 하네. 엄마, 나 이제 여기 안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라며 동생이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가 마구마구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고요. 그런데 잠시 후 안방에서 엄마가 누군가랑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고 귀를 쫑긋한 채 듣고 있었는데요. 너 말이야, 잘 들어. 내가 지금 보살님을 만나고 왔는데 네 업보 때문에 임신이 안 된다고 하더구나.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라. 아무 잘못도 없는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자식도 없이 평생을 살 수는 없는 거잖니?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가 급히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소리쳤지만 엄마가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뭐? 그래서 어쩌라는 말이냐고? 그야 우리 아들은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넌 네 살 길 찾으라는 말이잖니. 뭐? 우리 아들이 간다고 하면 보내준다고? 알았다. 그럼 내가 데리고 오마. 우리 아들이 낳아준 날 선택하겠지? 설마 너 따위를 선택하겠냐? 라고 말을 하고 있던 엄마 전화를 낚아채고는 제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결혼해서 가정이 생긴 아들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건 집착이야, 집착. 그러니까 그만 좀 해. 아니, 얘가 왜 이래? 내가 낳아서 키웠는데 이 정도도 못해? 엄마,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자식을 키우는 건 부모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인 거야. 내가 이만큼 키워줬으니까 네가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인 거야. 그리고 그러려면 아들한테만 그러던지
왜 올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냔 말이야. 나도 지긋지긋해서 이 집에서 나갈 참이야.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진짜 너무너무 스트레스야. 제가 엄마에게 소리치고 있었는데요. 아무리 말을 해도 변하지 않는 엄마로 인해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다 엄마와 제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던 모양인지 아빠가 안방으로 들어와서 버럭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여보, 당신 왔어? 별일 아니야. 얘가 괜히 그러는 거야. 괜히 그러긴 뭐가 괜히 그래. 아빠, 엄마가 점을 보고 왔다는데 올케 업보 때문에 임신이 안 된다고 했대. 그래서 정민이를 데리고 온다고 하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정민이를 데리고 오다니. 아빠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는 엄마와 저를 번갈아가며 바라봤습니다. 말 그대로야. 정민이가 엄마 자식이니까 데리고 온다잖아. 말도 마. 올케한테 시도 때도 없이 정민이를 데리고 온다고 난리도 아니야. 뭐? 당신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결혼까지 한 자식이 당신 소유물이야? 그리고 당신이 데리고 온다고 하면 정민이가 얼씨구나 하고 잘도 오겠구만. 잘 됐네. 우린 나갈 테니까 당신은 정민이랑 둘이 잘 살아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나가다니. 당신 같은 여자랑 도저히 못 살겠다 그 말인 거잖아. 이건 여자애 저건 여자라고 하더니 어떻게 된 게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그 난리를 부리고 있어. 당신 딸이 시집가서 똑같은 꼴을 당하면 참 더 좋겠다. 사람이 최소한 죄는 짓고 살지 말아야지. 뭐하는 짓이야. 내가 괜히 그래? 며느리 그게 나를 아주 우습게 하니까 그런 거잖아. 말끝마다 꼬박꼬박 말대꾸나 하고 있고 얼마나 꼴보기 싫으면 그러겠어. 엄마, 올케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잖아. 엄마가 허구한 날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너야말로 내 뱃속으로 나왔는데 어쩜 이렇게 싸가지가 없는 거니?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아깝다 아까워. 엄마가 한탄하듯 말했는데 아빠가 다시 버럭했습니다. 당신 내 말 잘 들어. 한 번만 더 며느리한테 함부로 하면 그땐 정말 사달이 날 줄 알아. 당신도 며느리로 살면서 그 순환을 당했으면서 어떻게 똑같이 그럴 수가 있어? 아빠가 잔뜩 화가 난 채 밖으로 나가버렸고 저도 아빠를 따라 나갔는데요. 아빠가 편의점 밖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채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빠, 맥주랑 안주 좀 사올까? 그래, 목마른데 그거라도 먹자. 아빠 말에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맥주와 안주거리를 사서 나왔는데요. 아빠가 올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대부분은 사과를 하는 말이었고 엄마가 전화를 해도 받지 말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말 아침부터 엄마가 동생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늘 다 같이 밥 먹게 건너와라. 나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 어제부터 내내 누워있었거든. 뭐? 몸이 왜 아파? 그냥 좀 아파. 나 쉬어야 하니까 전화 끊을게. 동생이 전화를 끊은 모양인데요. 그 주 내내 아들이랑 밥 먹을 생각을 하고 있던 계획이 틀어지자 엄마가 또다시 괘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나마나 며느리 그것이 못 가게 시킨 거야. 엄마는 확인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아프다고 하잖아. 아프긴 누가 아파. 지쳐 눈치 보여서 그런 거지. 라며 엄마가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안방에서 다시 큰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엄마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 올케가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던 엄마가 제 휴대폰을 몰래 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올케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아프다고 하는데 진짜니? 대체 어떻게 했길래 아파서 누워있어? 내가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해봐야겠으니까 기다리고 있어봐라. 뭐? 그냥 지금 온다고? 그럼 그렇지. 아프다는 거 다 거짓말인 거지? 그럼 냉큼 건너와라. 아니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시애미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어. 당장 내 아들 데리고 와. 라며 엄마가 전화를 끊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놀란 채 물었고요. 뭐야, 아픈 거 아니래? 내가 뭘 했어? 며느리 그게 작정하고 네 동생한테 시킨 거라니까. 지금 건너온다고 하니까 오늘 내내 음식 좀 만들게 해야겠어. 시집살이가 편하니까 그런 꼼수나 부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 지금까지 봐온 올케 성격상 거짓말하고 그럴 성격은 아닌 것 같던데. 진짜 아프다고 거짓말을 한 거란 말이야? 글쎄 곧 온다고 했으니까 오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엄마가 잔뜩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후 동생 부부가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올케가 동생을 부축한 채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프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오라고 한 거야? 뭐야, 진짜 아팠던 거야? 그럼 우리가 아픈 거 가지고 거짓말이라도 했을까봐 그래? 아니, 어디가 어떻게 아프길래 그 모양인 거야? 그쯤에서 엄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동생을 살피고 있었는데요. 올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사람 부축 좀 해주세요. 저는 차에 다시 가봐야 할 것 같아서요. 차에는 왜? 짐을 옮겨야 해서요. 짐이라니 무슨 짐을 옮겨?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라고 올케가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잠시 후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에 엄마가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이게 다 뭐니? 무슨 짐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어? 사실 시댁 가족들에게 말 안 하고 제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아까 어머님 아들 데리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님께서 이 사람 병간호 좀 잘 해주세요. 뭐? 병간호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은 이 사람 허리 디스크래요. 그래서 수술도 하고 재활치료도 해야 하거든요. 뭐? 디스크? 네. 그래서 회사도 그만뒀어요. 아니 회사를 그만두면 어떡해? 이 디스크라는 게 수술하고 나서 재활치료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다니는 회사 계속 다니다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해서 그냥 그만두기로 했어요. 우선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그만두라고 했어요. 올케의 말에 엄마 얼굴이 사색이 된 채 넋이 나가 있었는데요. 엄마가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올케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취업을 했어요. 뭐? 네가 취업을 했다고? 이 사람이 재활치료 받는 동안 제가 먹여 살려야 하는데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어머님이 이 사람 병간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뭐? 내가 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허구한 날 어머님이 저한테 아들 데리고 오라고 윽박 지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으니까 어머님께서 이 사람 책임지세요. 저는 곧 출근을 해야 해서 엄청 바빠질 것 같거든요. 올케가 작정이라도 한 듯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뒷걸음질까지 치며 혼비백산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건 좀 그렇지. 이건 그렇다니요? 내가 나이도 있는데 병간호를 어떻게 하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엄마가 변명을 늘어놓으려던 찰나 아빠가 외쳤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앞으로 며느리가 가장이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집에서 노는 당신이 병간호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거기다 당신이 허구한 날 당신 아들 데리고 온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며. 당신 소원대로 당신 아들 끼고 살 수 있어서 아주 잘 됐네 그래. 모든 게 만사 형통이구만 그래. 아빠가 박수까지 치면서 엄마를 응원했고 올케가 엄마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이제부터 열심히 돈 벌어서 이 사람 뒷바라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사람 몸 상태가 저래서 손주 생각은 좀 접어두셔야 할 것 같네요. 너 지금 나 놀리는 거니? 아니요. 제가 어떻게 감히 어머님을 놀리겠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머님이 계속해서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신 이유 중에 이런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는지 정말이지 꿈에도 모른 채 제가 어머님께 너무 버릇없이 행동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케가 허리까지 숙여 인사를 하고는 동생에게 말했어요. 여보, 그럼 난 열심히 돈 벌어서 당신 뒷바라지 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어머님께 맛있는 거 많이 해달라고 하고 오붓하게 잘 지내? 여보, 나 때문에 너무 미안해. 아니야. 그동안 당신이 나를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당연히 내가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럼 저는 회사 나가기 전에 이것저것 공부도 좀 하고 준비를 해야 해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머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라며 올케가 집을 나섰는데요. 그제서야 정신이 든 듯 엄마가 올케를 따라 나가며 말했어요. 얘, 그냥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니? 네 남편 덩치가 작은 것도 아니고 내가 병관으로 어떡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엄마라고 하잖아요. 어머님께서 그리 귀하게 생각하던 아들인데
아마도 초인적인 힘이 쏟아나실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올케가 급히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를 타고 아파트를 빠져나갔는데요. 엄마가 그 뒤를 따라가며 외쳤어요. 얘, 네 남편을 왜 나한테 떠맡기는 거니? 얼른 데리고 가! 엄마가 올케 차를 따라가며 같은 말을 반복해서 소리치고 있었지만 엄마가 질러대는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아빠가 한심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동안 며느리를 달달 볶아대더니 아주 잘됐다 잘됐어. 당신 귀한 아들이 저리 됐으니 손주 타령은 할 생각도 하지 마. 그나저나 곧 수술도 해야 한다니까 당신 귀한 아들 병간호 잘해주라고. 엄마, 나 수술하고 나면 잘 일어나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많이 도와줘야 해. 재활치료 잘못하면 회복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아빠와 동생이 엄마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엄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 뒤 올케는 취업을 해서 일을 시작했고 동생은 디스크 수술을 한 뒤 엄마가 병간호를 시작했어요. 올케가 오며 가며 도와주긴 했지만 종일 엄마 혼자 병간호를 하다 보니 엄마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이 수술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올케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는데요. 올케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형님, 어머님이 교대해줄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안 오셔서 연락드렸어요. 오늘 주말이라 올케가 병원에 있었구나. 네, 근데 저도 내일 출근을 해야 해서 어머님이 교대를 해주셔야 하거든요. 혹시 어머님 집에 계신 거예요? 아니, 오늘은 집에도 안 왔는데 내가 전화해볼게. 라고 전화를 끊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올케에게 다시 전화를 했어요. 올케, 엄마가 전화를 안 받는데 혹시 병원 오신 거야? 아니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냥 연기처럼 사라지셨어요. 설마 도망간 건 아니겠지? 네? 도망이요? 설마요. 올케, 우선 전화 좀 끊어봐. 그리고 우선 내일은 내가 가서 병간호 할게. 형님도 출근해야 하잖아요. 바쁜 시기가 아니라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지금 말해놓을게. 그리고 엄마는 내가 수소문 해볼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봐. 다시 전화를 끊고 아빠에게 소식을 전했는데요. 아빠가 놀란 채 버럭했습니다. 네 엄마 도망간 게 분명해. 설마 진짜 도망갔을까? 전에도 니들 외할머니 병간호 당번 날 도망간 적이 있었잖아. 아, 맞다. 그날 엄마가 당번이었는데 도망갔었지? 그때 생각이 나서 헛웃음이 터져나오고 말았는데요. 몇 년 전에 갑작스레 외할머니께서 쓰러지시는 바람에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병간호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물론 아빠랑 저도 당번에 들어갔을 정도로 모든 가족들이 당번을 짜서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번 병간호를 했던 엄마가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바람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모가 엄마를 찾아왔는데요. 가족들에게 모진 말이란 말은 다 들었답니다. 그때를 떠올리던 아빠가 급히 이모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의 위치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숨어버린 것인지 일주일이 지나도 엄마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올케가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기에 아빠가 잔뜩 독이 오른 채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갔고 이모가 급히 집으로 쫓아와서 아빠에게 일러 바쳤어요. 형부, 언니 어디 있는지 찾았어요. 그게 정말이야? 어디 있는데? 언니 친구 중에 옥순이 언니라고 있잖아요. 옥순이? 그 제주도 산다던 그 친구? 예, 제주도 내려가서 감귤 농사한다던 그 친구요. 설마 거기가 있단 말이야? 거기서 일 도와주면서 밤에는 그 옥순이 언니랑 술 퍼먹고 띵까띵까 놀고 있대요. 처제는 그걸 어떻게 한 거야? 그 옥순이 언니 동생 옥자랑 나랑 동창이잖아요. 옥자가 어제 가족들하고 제주도 갔다가 옥순이 언니 집에 들른 모양인데 둘이 술 취해서 마루에 대자로 뻗어서 널브러져 있더래요. 그 옥순이 언니 술주정 때문에 가족들하고 영 끊고 살다시피 했다는데 어제는 옆에 우리 언니까지 그러고 있는 모습에 옥자가 놀라서 연락을 했더라고요.
아주 고주망태니가 돼 있어서 처음에는 못 알아보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언니가 혀 꼬부라지는 소리로 이름을 대더래요. 이놈의 옆에 내가 정신이 나가도 보통 나간 게 아니구만. 아들 병가노라고 했더니 고주망태니가 돼서 그러고 있단 말이야. 저제 나한테 거기 주소 좀 알려줘봐. 형부, 그러지 말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같이 가요. 그 옥순연이가 혼자 사는 집이라 오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도 같이 가자. 라며 이모가 저까지 지목했기에 우리는 졸지에 제주도까지 갔습니다. 집에 도착을 했지만 인기척이 없는 모습에 이모가 조용히 말했어요. 형부, 언니 성격에 금세 토낄 수도 있으니까 저기 숨어 있어요. 내가 이놈의 옆에 내를 진짜, 아유, 내가 진짜 제명에 못 살겠다. 결국 우리는 몸을 숨긴 채 두 사람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렸고 잠시 후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아빠가 쏜살같이 달려가서 엄마 뒷목 옷깃을 낚아챘습니다. 어? 당신 여긴 어떻게 온 거야? 당신 때문에 지금 집안이 쑥대밭이 됐는데 그게 할 소리야? 그러게 내가 병가는 못한다고 했잖아. 아니 며느리한테 당신 귀한 아들 데리고 오라고 할 땐 언제고 지도 새도 모르게 이렇게 내빼면 우리는 뭐가 되냔 말이야. 나도 잘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는 걸 어떡해. 그리고 병실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며느리가 야물딱 줘서 나보다 훨씬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맞는 거잖아.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잘 들어. 당신 때문에 며느리가 어렵게 들어간 회사까지 관두고 지금 당신 귀한 아들 병가는 중이니까 앞으로 생활비는 당신이 벌어서 쓰도록 해. 뭐? 나보고 생활비를 벌어 쓰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여기서 일도 잘한 모양인데 서울 올라가서도 그렇게만 살면 돼. 그렇잖아도 내가 종철이한테 당신 취직을 좀 부탁해놨어. 뭐? 나보고 종철 씨네 치킨집에서 일하라는 거야? 나 못해. 거기 기름 냄새 나고 얼마나 정신이 없는데 내가 거기서 일을 어떻게 해. 못하긴 뭘 못해. 당신 여기서 감귤 농사도 도왔다면서. 여기는 쉬엄쉬엄 하는 거고 종철 씨네 치킨집은 잠시도 쉴 틈이 없잖아. 난 거기서 절대 못해. 엄마가 펄쩍펄쩍 뛰면서 손사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아픈 남편 먹여 살린다고 회사 잘 다니고 있던 며느리를 왜 그만두게 해. 앞으로 내가 아들 며느리 생활비까지 줘야 하니까 당신은 무조건 종철이네 가게 가서 일해. 아니면 아픈 당신 아들 뭐 먹고 살게 할 거야. 그러다 며느리가 못 산다고 나가기라도 하면 그땐 진짜 당신이 아들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그럴 수 있겠어? 하긴 당신이 허구한 날 아들 데리고 온다고 했으니까 당신한테는 좋은 일이 되는 건가? 아니야. 난 죽어도 같이 못 살아. 어찌나 까탈스러운지 난 못 데리고 살아.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 이혼하는 꼴 보기 싫으면 치킨집 가서 열심히 일할 생각이나 해. 아빠가 어찌나 단호하게 말을 하던지 엄마가 통 안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끌려 올라온 엄마는 압박을 이기지 못한 채 종철이 아저씨네 치킨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집에 들어오면 쓰러져 잠이 들기 바빠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날은 올케가 아빠에게 살짝 물었어요. 아버님, 그이 많이 나아져서 제가 일을 다녀도 될 것 같아요. 일자리는 구했고 전에 다니던 회사 선배가 소개해줘서 잘 될 것 같아요. 그럼 당분간은 취직했다는 소리 하지 말고 다녀라. 이참에 네 시애미는 된통 더 고생을 해봐야 다시는 아들 데리고 간다는 소리 못할 거 아니야. 아빠가 작정을 한 듯 말을 했습니다. 결국 그 뒤에도 엄마는 한동안 치킨집에서 일을 해야만 했답니다. 그 뒤 시간이 지나 동생도 많이 좋아져서 다시 취직을 했지만 올케도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임신에 대해 잊고 지내다 보니 놀랍게도 자연 임신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엄마에게 알렸지만 엄마는 듣는 둥 마는 둥 한 채 관심조차 없어 보였어요. 엄마, 올케 임신했다니까? 근데 하나도 안 기쁜 것 같네? 임신을 하든 말든 난 관심도 없으니까 내 앞에서 네 동생 부부 얘기 꺼내지도 마. 난 앞으로 내 인생 살아갈 참이니까. 혹시나 우리한테 손 좀 봐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고 전해. 뭐야, 허구한 날 귀한 아들 타령을 그렇게 하더니만 너무 많이 변한 거 아니야?
귀한 아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앞으로 제발 날 찾지나 말라고 해. 내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잠이 안 와. 라며 엄마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 엄마는 동생 부부 일에 일체 관심을 끄고 살고 있답니다. 얼마 전 조카가 태어났지만 시큰둥한 엄마 모습에 너무나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